안녕하세요, 면아트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민화 채색 방법의 기초를 알려드리려 해요. 입체감 있게 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드릴게요. 먹과 대자를 섞어 세필로 스케치를 띱니다. 선긋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선을 정말 실수 없이 기계처럼 긋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긋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게 끊어서 써도 좋으니 최대한 선의 굵기를 비슷하게 그어주면 말끔하게 밑선을 따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꽃 그림을 비교하기 위해 꽃을 하나 더 그렸어요. 이제 1차 채색을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균일한 채색 상태를 유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색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하다 보니 사실 색깔이 모자라서 비슷하게는 만들었는데 좀 전보다 좀 더 붉어진 색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감은 넉넉히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2차 채색을 넣어 볼게요. 안쪽 어둡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부터 채색을 넣습니다. 한 꽃잎 기준으로 2분의 1 정도를 채색해 주시고 물붓으로 붓을 바꾸어서 발림해 줍니다. 물붓은 물 만드는 붓을 의미합니다. 물통에 넣은 붓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되시고 붓에 든 물기는 걸레에 툭툭 털어서 제거해서 사용합니다. 발림은 서양화에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불리며 색상 단계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것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채색과 발림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꽃잎의 안쪽 면부터 채색을 넣어주고 물붓으로 1차와 2차 색 사이의 경계면을 발림질로 풀어줍니다. 한 번만 발림하고 끝내지 않고 경계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다시 깨끗한 물붓을 가져와서 발림해 줍니다. 어둡게 채색을 잡는 부분은 어디인지, 발림으로 단계가 부드럽게 잘 이어졌는지 집중하면서 봐주세요. 이 꽃잎은 구조가 복잡한 편은 아닌데요. 꽃잎의 앞뒷면이 같이 있는 도안이라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색을 넣으면서 주의해서 앞뒷면을 구분해 줍니다. 잎이 이렇게 꺾이거나 안쪽으로 말린 꽃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그림자가 지는 방향에 채색을 넣어서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색상 단계를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발림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색으로 꽃의 양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3차 색상을 넣어서 더 깊은 느낌의 꽃송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전에 했던 2차 색과 마찬가지로
꽃잎의 안쪽 부분부터 채색을 넣어줍니다. 다만 2차 색상을 넣은 면적보다 줄여서 3차 색상을 넣는 것이 포인트예요. 3차 색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라서 색 단계를 비교적 진하게 넣었는데요. 이런 경우 발림을 부드럽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색상 변화가 부자연스럽지 않게 풀어주는 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자세히 볼게요. 발림하는 중입니다. 중간 경계선이 잘 풀어지도록 물감을 밀어주세요. 잘 안 이어진 부분은 한 번 더 발림하셔도 됩니다. 위쪽 부분의 얼룩도 깔끔히 처리해 줄게요. 나머지 과정들도 함께 볼게요. 어느 부분을 어둡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보셨나요? 이제 동일하게 옆에 있는 꽃에도 채색을 넣어줄게요. 채색 방법은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두 개의 꽃은 호분을 마지막 단계에서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를 보기 위함이에요. 마무리에 꽃잎 끝에 호분을 넣고 끝내면 아무래도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입체감이 더욱 살게 되거든요. 지금은 반복되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제 똑같은 상태의 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꽃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비교해 볼게요. 호분이라는 흰색을 가지고 꽃잎의 끝부분에만 채색을 올리겠습니다. 선 처리가 아닌 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톰하게 채색을 채워줍니다. 이제 발림을 해볼게요. 호분은 어떤 컬러가 밑에 깔리든지 색상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줘야 하는 게 주의점이에요. 지금은 밑에 깔린 컬러가 붉은색이므로 흰색인 호분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발림을 해줍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뒤집어진 꽃잎에 호분을 넣어서 뒷면의 꽃 부분을 밝혀줄게요.
이제 꽃잎의 안쪽에도 호분을 넣어서 입체감을 더욱 살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색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발림은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꽃잎의 마지막 부분에 호분으로 처리를 해주면 그림이 화려해지고 입체적여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그림이길 원하신다면 이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가장 무난하게 잎 끝에 호분을 넣어서 입체감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과 더불어서 꽃잎의 결도 굴곡 있게 살리면서 호분을 과감히 넣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조선시대, 즉 한국 민화에서보다는 화려한 중국화에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으시다면 다음 영상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송이의 꽃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꽃의 입체감이 더욱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채색화는 더 많은 채색과 발림으로 다듬어주고 쌓아주다 보면 더욱 멋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외곽선을 따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밑그림을 그릴 때 먹선으로 이미 그려놓긴 했지만 채색을 입힌 후에 한 번 더 마무리선을 해주면 그림에 확실한 마무리감이 생깁니다. 이제 옆에 것도 동일하게 외곽선을 그어서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혹은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잘 해보셔서 더욱 멋진 작업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민화 기초 영상이 되었기를. 지금까지 면아티였습니다.